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지금 0.7명, 뭐 인구 소멸 국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근데 이게 반등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민석 박사님의 저서 호모 헌즈레드 지놈 컴퍼스 이걸 통해서요. 이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초저 출산이 그냥 사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AI 시대를 앞두고 우리 유전자 그리고 문명에 선택한 뭐랄까 일종의 진화적인 경로일 수 있다. 이런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듣던 위기론하고는 아주 다른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바로 이 좀 파격적일 수 있는 가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민석 박사님은 여러 사회 현상이나 기술 발달, 특히 이제 AI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유전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시는데요. 과연 한국의 이 낮은 출산율이 유전자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또 이게 정말 위기이기만 한 건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생물학적인 관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보통 생명체는 환경에 막 혹독해지면 자손을 많이 낳고 반대로 좀 안정되면 오히려 적게 낳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 책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생존이 좀 위협받는 환경, 뭐 예를 들어 천적이 많아지거나 먹을 게 부족해지면 종은 일단 자손수를 늘려서 유전자를 남길 확률 자체를 높이려고 하죠. 생존 본능 같은 겁니다. 반면에 환경이 안정되고 생존율이 높아지면 굳이 많은 자손을 낳는데 에너지를 막 쏟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소수의 자손에게 자원을 집중해서 뭐랄까 질을 높이는 전략이 더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한국이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출산율이 6명이 넘었었죠. 근데 그때는 사실 전쟁 직후고 가난하고 영아 사망률도 높고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때는 그야말로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게 생존 전략이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노동력 확보도 중요했고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뭐 여러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비교적 안전한 사회, 또 풍부한 문화, 높은 교육 환경을 갖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다산을 고집할 이유가 줄어든, 상당히 최적화된 환경에 도달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0.7이라는 수치가 어쩌면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유전자의 적응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빠르게 적응한 결과랄까요? 와,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정말 기록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또 기록적으로 빠르게 출산율이 낮아진 게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이네요. 한국 사회가 경제, 문화, 의료, 사회의식 이런 여러 면에서 급격하게 안정화되면서 유전자가 이제 많이 낳을 필요 없어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걸까요? 네, 바로 그런 해석인 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뭐 집값 문제라던가 경쟁 스트레스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죠.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많이 꼽히고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미시적인 요인 너머에 있는 좀 더 거시적인 생존 환경의 안정화, 그리고 유전자의 장기적인 반응에 주목하는 겁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존 자체가 안정되었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에 또 AI랑 로봇 기술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 기술 발전이 출산율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생물학적인 현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과거 산업사회까지는 사실 인간의 노동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I하고 로봇이 단순 노동은 물론이고 이제 뭐 계산이나 분석 같은 지식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사람 수 자체의 중요성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 창의력이라든지 공감 능력, 아니 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역량을 가진 소수의 뛰어난 인재가 사회 발전을 이끄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 한국의 그 높은 교육열이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빠른 적응력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게 막 과도한 경쟁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가능성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그 높은 교육 수준,
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 굉장히 역동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AI 시대에 최적화된 사회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고도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는 좀 작아지더라도 변화에는 아주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또 고도의 지적 역량을 갖춘 집단으로 진화하는 그런 실험이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와, 이거 정말 좀 파격적인 관점이네요. 우리가 맨날 출산율 어떻게 높이지 이 고민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소수의 인구로 어떻게 AI 시대에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한국을 일종의 최전선 실험실로 보고 있어요. 유전적 진화, 그러니까 다산에서 소수 정예로 가는 흐름하고 또 문명적 진화, 즉 AI와 공존하는 사회로의 변화가 동시에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을 단순히 뭐 사회가 피로해서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나타나는 결과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에너지 효율화, 교육 효과의 극대화, 그리고 다가오는 AI 시대의 생존 전략 고도화 같은 이런 복합적인 유전적 그리고 문화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민섭 박사님의 호모 헌드레드 지놈 컴퍼스를 통해서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위기라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진화적인 전환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정된 환경하고 AI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우리 유전자가 양이 아니라 질을, 다시 말해 지능 중심의 생존을 선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흥미로운 가설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어쩌면 한국인이 AI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인류 유형, 뭐랄까, 책에서는 호모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던데 이런 존재로 가장 먼저 진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까지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당신께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민섭 박사님의 관점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가 단순히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인류 진화의 어떤 새로운 단계 같은 거라면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